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또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란 책을 이 이미지 전략가, 이미지 컨설턴트 허은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허은하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이번에 읽으신 거잖아요. 방송 네. 때문에. 어떠셨습니까? 총평. 저희 신입사원들에게 꼭 읽혀주고 싶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처음으로 하는 분들은 꼭 읽어보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진짜요? 그 신입사원이라는 게 항공사 신입사원이요? 아니면 예라고 신입사원,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그 직장인들이라면, 그리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좀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자신이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류에서 20대가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미즈키 아키코가 쓴 이 책이 첫 책이거든요. 아, 그분의 첫 네, 책이에요? 그분의 첫 책이에요. 그분의 첫 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첫 책의 장점과 단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책의 장점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의 그런 18년, 16년간의 그런 그 승무원 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잘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책을 많이 써본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내용들이 좀 약간 겹쳐지는 내용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저자나 편집자였더라면은 다른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강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잘 읽히고 또 볼륨이 또 작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17세나 팔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맞아. 예, 아니 쉽고 빨리 읽히고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은 또 금세 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 그런 면에서는 진짜 그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 한참 막 정신없고 이럴 텐데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막 두꺼운 책을 안겨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책을 매뉴얼처럼 이렇게 딱 주면은 딱 읽어보고서 임팩트 있게 접할 수 있게 생각은 들었어요. 이론적인 거라던가 감동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약하지만 네네. 실생활에 사실 가장 필요한 것.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똑똑하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모르는 게 없고 경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경험들은 실제적으로 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입사원으로서 또 사회초년생으로서 선배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책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랑 어떻게 협력하고 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 뭐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뭐 퍼스트 클래스 승객을 뭐 타겟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나도 저렇게 하면 좀 더 뭐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모든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다 저렇진 않다는 거, 그리고 이 저자가 좋은 점은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예, 찾아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늘 메모를 하더라. 펜을 들고 다니면서.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실제로 펜을 빌리지 않아요? 펜을 빌리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가방 안에 있거나. 근데 요즘에는 남성들의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조그만 손가방도 들고 다니실 수 있어서 아마 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옛날에 남자분들이 작은 손가방을 들고 다니면 일수한다 그래가지고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켓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켓은 옷을 저희가 옷장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 펜을 급한 경우에 그냥 바로 하시고, 아니면 정말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져다 달라 그래서 자기 펜으로 쓰시기도 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팬시하고 약간 임팩트가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타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했겠지만은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입국 신고서 이런 입국 거. 신고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막 펜 빌리느라고 막 동분서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근데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진짜 자기 펜을 딱 꺼내가지고 쓴단 말이야. 자기 펜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엄청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누구한테요? 장관까지 지낸 굉장히 좀 성공하신 분이셨는데 저랑 제 와이프 결혼할 때 주례를 부탁하러 갔었어요. 주례를 하다가 이제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한테 이제 강 기자 펜 좀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펜이 없었어. 펜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좀 재수가 없지만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메모를 하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 많이 기억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 방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지금보다 더 기억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장도 좀 가벼운 복장을 입고 다녔었기 때문에 펜을 사실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펜이 없었는데 엄청 혼났어요. 진짜 일단은 그분은 두 가지 맥락에서 혼내셨는데 어떻게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기록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하는 물건이 펜을 가지고 다니 아닐 수 있느냐라고 일단 혼내셨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저자가 이 책에 쓴 대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메모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람치고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엄청 혼내시면서 펜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펜을 가지고 다니는. 저는 정말로 공감해요. 진심으로 공감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저자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자 또한 승무원으로서 그래서 늘 적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펜을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메모를 하라는 얘기예요. 습관인데 그러한 습관들이 사실은 이 저자가 나와서 이런 책을 쓸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 중에 메모를 제대로 안 하는 분은 주변에서 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난 이 진담인데요. 비행기 타러 갈 때만 펜을 꼭 챙겨서 갑니다. 평소에는 안 가지고 다니죠. 평소에는 안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JYP가 지금 성공을 못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전화기가 이제 이 컴퓨터가 되면서 그렇죠. 거기다가도 메모를 할 수 있게 되고 뭐 음성도 녹음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메모를 종이에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옛날부터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안 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엔 들고 다녔는데 근데 비행기를 탈 때는 그 출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해외에 갈 때는. 근데 그때 펜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이는 거죠. 없어 보이죠. 그래서 맞아요. 비행기 타러 갈 때 이렇게 짐 챙길 때 손가방에 꼭 그때는 펜을 챙겨갑니다. 거꾸로. 여기서 하나 제가 근데 힌트. 난 왜 1등석을 못 타봤지? 팁을 드릴게요. 네. 왜 1등석을 못 하는지가 답이 나왔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메모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뭔가 글을 충분히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메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미지상 그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할 때 펜으로 뭘 이렇게 좀 적어놓을 때, 그러니까 적을 맞아요. 때, 저 사람이 나의 말을 한 번 더 지금 더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고 뭔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심지어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이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으로 막 하면, 무엇인가를 하면은 문자를 보내나? 무슨 뭐 바쁜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미지를 심어줘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주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작성하고 싶다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조금 적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여기에도 있어요. 네, 이 과도기이기 책에도.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물론 이런 과도기 얘기는 없지만 오해하지 않게 먼저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상대방이. 네. 그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네네. 메모도 너무 많이 하면 앞 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또한 TPO에 맞춰서 하셔야지. 그렇죠. 있는 대로 딱 그냥 계속만 쓰면 말하는 사람 편히 말을 못하지. 네. 이 저자가 이제 뭐 뇌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이라는 토를 달면서 메모를 하는 게 이제 기억에 오래 남기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리고 암기라던가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실제로 뇌과학에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약간 겹치는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게 정리하는 뇌라고 하는 저는 애청자분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정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담겨 있는 뇌과학 책인데 네. 뇌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쓴 게 아니라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서들 네. 정리의 달인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쓴 건데 거기에도 이제 메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왜 그렇게 손으로 직접 흔적을 남기면서 메모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뭐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쭉 길게 서술을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권장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분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에게서 발견한 것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네.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작은 메모 카드에다가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네네. 그 뭐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키워드를 쓰라고 이 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미국의 유명하고 성공한 CEO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명함에다가 메모를 하는 건 되게 실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명함에 메모를 남기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정리하는 뇌를 보면은 미국의 굉장히 성공한 CEO들의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명함을 받으면 명함에다가 메모를 해놓는데요. 네, 헤어지고 나서. 네. 헤어지고 나서든 혹은 그때에도 언제 만났는지 그쵸. 어떤 용건으로 만났는지 만났을 때 뭐 특별한 뭐 약간 그런 이벤트나 아니면은 무슨 인상 같은 것들을 적어놨다가 비서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비서들이 이제 그걸 이제 입력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뭐 등등등. 이제 기호로도 쓰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겠죠. 예. 진상 뭐 이런 뜻으로 이런 식으로 써놓고. 뭐. 그렇죠. XX. 그러고 보니까 이 책 읽어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진상 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면서 이렇게 그 승무원들이 되게 겉으로는 되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응대하는 것 같지만은 딱 보고 뭔가 경고등이 딱 켜지는 승무원들이 있으면은 재빠르게 또 다 공유를 한다면서요. 네네. 예.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진상 손님 얘기 좀 해보죠. 이 비즈니스나 1등석 타는 사람 중에 진상이 더 진상 아닙니까? 진상이 아닌 분들이 많지만. 예. 일부. 보면 늘 비즈니스를 타시고 늘 폴스트를 타시는 분들은 진상일 건 없어요. 처음부터 화를 잘 안 내시니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제가 알아먹게 말씀을 해주셔서 안 할 수 없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서비스하는 저 그만둔 지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후배님들한테 죄송하네요. 제 기억에 따르면. 네네. 근데 업그레이드가 돼서 타신 분들은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으시고 예. 그리고 또 회사에서 첫 진급이 돼서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딱 태워준 그때 이 보상 심리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맨날 이코노미만 타다가 승진해가지고 처음으로 임원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그렇죠. 비즈니스를 타게 된. 그래서 선배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안 해줘 나한테. 그럼 왠지 나만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뭐 라면 끓여달라고 신상하고 이런 게 그런 거구나. 내 평생 내 언제 임원이 되어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라면 한번 먹어보리라. 뭐 이런 꿈을 꾸던 분들이 그런 것도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관리가 조금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나한테 피해 의식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저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주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승객들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퍼스트 클래스로 오신 분들은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데 또 물어보는 건 창피하니까 물어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승무원이 손님 잘 모르시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도 신뢰라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에피소드 같은 맞아요. 것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쵸. 모르면 당당하게 물어보라고. 예, 당당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됐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승무원들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행동하시면 거기 되는데 그 고객 명단에 이분은 밀리언 마일러, 이분은 그거는 써 업그레이드 있어요. 된 네. 사람. 아니, 그런 업그레이드 저희 때는 그런 거 안 써 있었어요. 그래요? 밀리언 마일러는 써 있죠. 그거는 써 조금 더 있지만 케어하고 이름, 성함 써 있고 뭐 직업 이런 것까지 써 있는 경우는 있는데 뭐 업그레이드다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그 책걸상 그 친척 프로그램인 나는 의사다에 그 배상준 크루라는 분이 계시는데 외과 의사신데 그 마일리지로 퍼스트 클래스를 타셔가지고는 그걸 후기를 블로그에 저도 올려가지고 봤어요.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네. 그분이 최근에도 이제 마일리지로 어디를 다녀오셨나 봐요. 퍼스트를 타고. 근데 그분이 그 블로그에다가 딱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이제 쉽지 않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딱 타자마자 승무원한테 당당히 밝히는 게 좋다.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퍼스트를 타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다. 즐기겠습니다. 네, 현명해요. 즐기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네, 그게 좋아요. 안 그러면 사실은 그분 진상이거든요. 네. 진상 고객이죠. 와인 있는 대로 다 따르라 그러고 다 맛을 봐도 되겠습니까 막 이러는데 그 승무원들한테는 진상입니다. 네. 근데 미리 하지만은 밝히면, 미리. 네, 밝히면 저는 밝히면 유머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유머가 되는 되고 거죠. 그다음에 네. 승무원들도 기분 그래 좋게. 저 손님에게 오늘 최고의 경험을 한번 안겨주자. 그렇죠. 네, 한번 해준다까지 해준다. 이런 분위기로. 그렇죠. 근데 와인하고 뭐 이제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6잔인가 이렇게 따라 놓은 사진 아마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다 따라주세요 하고 한 모금씩만 맛보고 가져가세요라면 진짜 진상인데 네. 그 친구는 다 먹어요 그거를. 다 드셔도 진상이에요. 조금 그래도 덜 진상 아니냐라는 그래도 거죠. 덜 진상이죠. 통상적으로 퍼스트에 그런 손님은 없죠. 그리고 없죠. 그거를 다 먹은 다음에 꼬장을 부리지도 않아요. 그럼 좀 술을 낫죠. 상당히 그래서 잘하시는 술을 것 상당히 같아요. 네, 네. 잘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배상준 의문의 1패. 사실 그게 진상이다. 근데 네. 진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미리 미리 밝히면. 밝히면 그러니까 당당할 필요가 있다. 당당할 진상 필요가 있다. 고객이기는 한데 그 승무원들이 막 알아보고 사진 같이 찍자 그러고 뭐 지난번에 그때 그 얘기를 블로그에 올렸던가 모르겠는데 귀엽잖아 약간. 네. 이제 그래서-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유명해져서 오히려 잘해준다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좋죠 사실. 그렇죠. 저 평생 처음 탔는데 처음 탔는데 뭐 제가-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제가 네. 미처 모르고 있는 1등석 승객의 특권 같은 거 있으면 네. 알려주시면 내가 누리겠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친절하셨다고 블로그에 써드릴게요. 뭐 이런 거 너무 없어 보이나? 그렇게까진 안 하는 게. 네, 네. 자, 이 책의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역사책을 본다. 베스트셀러는 안 본다. 네. 그리고 지독한 활자 중독자라서 뭔가 하여튼 열심히 계속 읽는다. 하지만 신문은 안 본다. 아마 다 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90% 이상은 공감해요. 네, 정말로 책을 거의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책을 정말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시는데 거의 다 보고 오셔서 예를 들어 뭐 주요 일간지가 아닌 거를 보신다거나 뭐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책을 본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자기계발서 보시는 분은 못 봤어요. 자기계발서를 자기계발서를 보면 성공을 못 하나 성공을 봐. 못 하나 봐 오히려. 자기계발서를 보시는 분은 못 봤고 역사책 아니면 경영서, 네, 경영서 같은 것들인데 경영서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좀 많이 보고요. 오히려.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 경영서는. 퍼스트 클래스는 그럼 뭘 제일 많이 봐요, 진짜로? 책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경험한 퍼스트 클래스의 고객들을 보면 브랜디 있죠, 브랜디. 네. 브랜디 잔에 이렇게 브랜디를 살짝 담아 드리잖아요. 마지막 식후주로. 그러니까 브랜디 그거를 2시간을 드세요. 그 한 잔을.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군요. 책도 보고 이렇게 막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뭐 적기도 했다가 무슨 책을 보기도 했다가 그 브랜디 한 잔을 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책에서 나왔지만 대화를 하면 대화가 끊기질 않아요. 정말 대화가 끊기질 않는데 어디서 저런 콘텐츠를 다 이렇게 얻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정말 모르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대화가 확실히 끊기지 않고 대화도 즐겁지만 너무 계속 말하자 그러면 그것도 승무원 입장에서는 승무원 피곤하지 입장에서는 않습니까? 너무 길면 또 그것도 진상이에요. 네.
몇 분 정도까지는 붙잡고 얘기해도 됩니까? 1등석에서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약간 식사 그거 하지 않을 때는 한 3, 40분 정도는 그냥 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되게 재밌어요. 대화하면서 30분도 지나간다고요? 네, 이렇게 서서 스탠딩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훌쩍 3, 40분이 가는 경우도 있죠. 이 책에 보니까 이름을 기억해주고 예, 그것도 정말 배울 그런 점인 경우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표가 거의 있죠, 다 이름 요즘에는. 불러요. 아니 처음 볼 때 말고 나중에 또 볼 때 돌아올 때 같은 돌아올 비행기를 때. tas는데 뭐 저는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 제가 어떻게 확인을 못 근데 하겠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서 이게 오래 타셨으니까 가능할 네.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큰 맥락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감사의 표시를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기억에 남게끔 한다라는 얘기. 저는 그런 뭐 선물이나 이런 것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메모지 같은 냅킨 같은데도 고마웠어요 한마디 쓰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갈 때 꼭 등쳐주시거나 애썼다고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승무원 할 때는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나가시면서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의 그 퍼센테이지보다 비즈니스나 퍼스트가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아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나도 좀 이렇게 나중에 좀 뭐 지금이라도 좀 약간 그런 거 좀 실천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가끔씩 이제 후배들을 뭐 이렇게 밥이나 아니면 술을 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제 너무 감사했다고 서비스가 너무 최고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 기장부터 그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식사를 사주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런데 이제 1차를 사준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2차까지 인도를 해서 자리가 세팅이 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끼리 즐기세요 하고 나가는 거. 저는 그건 보고 이런 거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아니 돈이 있어서도 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막 또 주책 없이 막 2차, 3차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막 끼는 것도 사실은 눈치 없는 일이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그 모임을 주선한 사람이 1차만 딱 쓰고 당신들끼리 놀아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흩어지거나 좀 약간 뻘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2차까지 딱 가서 자리 세팅되는 걸 보고서 나는 이만 일어설게 하고 딱 나가는 게 회사에서는 그렇게 2차 가서 자리가 세팅이 딱 되었을 때 주문하기 직전에 카드를 주고 일어나는 게 최고의 상상. 그렇죠.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승객이 그 현지에서 다 식사 초대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밥 살게요 뭐 이러면 그렇게 해서 미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퍼스트 클래스 고객 중에. 왜 그러는 걸까요, 그분들은? 감사를 표시하는 것도 있을 테고 인연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때는 사실은 뭐 막내나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때는 되게 부담스럽고 거기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또 직위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상당히 감사히 여기시더라고요. 언니들 보면. 근데 보니까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또 퍼스트를 이용할 때 이게 이력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서비스를 더 잘 받게 되는 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계속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또 어른들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게 다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미래를 위한 투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풀 때 기분도 좋지만은 그게 단순하게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미래에 더 나은 서비스를 받거나 관계. 혹은 또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관계에 대한 어떠한 투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흥미로운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승무원은 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까? 이런 얘기와 함께 승무원 이미지의 핵심은 바로 청결, 고급, 단순 이렇게 세 가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뭐 그만두신 지 오래되긴 했지만 요 청결, 고급, 단순 요거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승무원들한테 회사에서 그 이미지 컨셉트를 준 게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죠. 네, 그렇죠. 승무원들 이미지는 아무래도 근데 제가 회사 그만두고, 그러니까 승무원 그만두고
비즈니스 하면서 느꼈던 점은 승무원 때 그 이미지 몸에 밴 그 이미지가 제 일을 하는데 도움은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이제 체크를 받거든요. 뭐 당연히 청결해야 돼요. 손톱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체크하고 그리고 헤어도 예를 들어 머리에 염색을 티나게 하면 비행을 못 해요. 노랑머리 뭐 하고 그러면 네네. 조금만 더 하얘져, 그러니까 뭐 밝은 색으로 염색이 돼도 비행을 못 하고 또 입술이나 이런 색깔도 정해져 있어요. 스타킹 색도 스타킹은 무조건 신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나와서도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나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입는 거구나라는 게 제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 세 가지를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꾸미지도 못하고 멋지게 하는 게 뭔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여성인 것 같다라고 느끼게 했었던 요소가 승무원 때 배웠던 그 이미지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승무원 같은 이미지로 꾸미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직업에 그렇죠. 따라서 직업에 좀 따라 다르겠죠? 다른 건데 네. 어느 직업이라도 청결은 해야죠. 청결. 예, 그렇죠. 청결은 청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러운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 네. 그 다시 이제 약간 이미지 컨설팅이나 이미지 전략 얘기로 약간 돌아가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네네. 좀 이렇게 호감 가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요소들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허 대표님이 이제 어떤 의뢰가 딱 들어오면은 어떤 걸 제일 먼저 연상을 하세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먼저 연상해요. 당연히 이제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네. 근데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어떤 점을 좀 더 보강할 때 가장 그 사람의 이 매력적인 요인이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컨설팅을 할 때 순서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외모부터 바꾸는 건 해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메라비안 법칙 얘기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어쨌든 55%를 55%니까. 차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바뀌고 나면 나도 이렇게 되네. 그리고 바뀌고 나면 주변에서 이미 너 멋있어졌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태도 부분이라던가 또 다른 부분들 태도는 바뀌기가 좀 어려워요.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어요. 매너나 이런 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얘기해드리죠. 말솜씨도 그렇고.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말솜씨 뭐 스피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해드려요.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은 있어요. 네. 말솜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모두 다 아나운서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나운서처럼 얘기해서 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미지 전략이나 이미지 컨설팅은 매력을 찾는 거예요. 내 매력. 그래서 사투리 쓰는 게 더 멋질 수도 있고 약간 발음이 어눌한 게 그 사람의 매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찾아야 되는데 아까 복장은 청결은 기본이죠. 근데 단순하지 않고 조금 더 뭐 나는 섹시하게 입는 게 좋은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기하학적으로 입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직업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 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이 외모보다는 콘텐츠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메러비안 법칙에 따르면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나 두 번째 첫인상에서는 그렇다면은 컨텐츠 부분은 이 이미지 컨설팅이나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혹은 그게 뭐 어떤 중요성이 좀 있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얘기했던 것처럼 메라비안 법칙의 93%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지만 네네. 함께 만나서 사실은 첫인상만큼 중요한 게 마지막 인상이거든요. 마지막 인상에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건 콘텐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봤을 때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되게 유머러스하고 뭐 신동엽 같다고 하면 유머러스하면서도 약간 뭐 섹시한 이야기를 되게 재미나게 한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에 맞는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친 그러니까 그 섹시가 과해서 즐겁지 않으면 컨텐츠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컨텐츠가 어우러질 때 그 이미지가 더 멋지게 가치 있게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YG는 불만이 많나 봐요. 나한테 불리한 연구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니까요. 예,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네, 않느냐가 맞아요. 중요한 거고. 근데 제가 제 외모가 매력적인 외모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가 있어요. 매력적이세요. 까무잡잡하니.
네. 매력적인 걸로 합시다. 매력적이세요. 네. 매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매력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도 없겠죠. 상당히 매력적이세요. 그 네.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하 대표님과 함께 1등석 담당 스튜어디스가 발견한 성공 습관에 관한 네. 책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방송 시작 부분에서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그 아까 허 대표님께서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사회를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좀 부담 없이 읽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이 좀 타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냥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그 관계를 맺을 때 지켜야 되는 매너라던가 아니면은 또 일종의 약간 자기계발서로도 읽을 수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쵸. 사실은 이 책을 읽었을 때 들어서 손해될 습관은 없어요. 네, 뭐 저도 한 사회생활 한 20년 정도를 했는데 들어서 손해볼 습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이 아주 얇고 잘 읽히기 때문에 네.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읽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약간 또 많은 사람들한테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약간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맞아 그런 예, 팁도 있더라고요. 예, 그 승객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약간 훔쳐보는 듯한 재미도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죠. 네네. 그게 좀 더 많았으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런데 아마도 관계를 생각해서 저자가 다 오픈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자가 심지어 그 승객들의 실명을 일부 까면서 네. 뒷얘기를 적나라하게 썼으면 훨씬 많이 팔렸겠지만 아마 비즈니스를 못하셨겠죠. 못했겠죠. 그렇죠. 자,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신 허은하 대표님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밌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쉽게 편하게 제 속을 드러내 보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요, 아마 저는 되게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애청자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너무 매너 있고 매력적인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평상시에 첫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여름에 네. 네, 그런 말씀 드리며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다음에 감사했습니다. 저 책 언제 내시면 네. 다시 한번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조만간 네, 준비 감사합니다. 중이시라고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책 나오면 저희가 꼭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